여러분 모두들 힘드시죠? 한원장입니다. 골프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술집도 못 가고 슬롯머신 하러 카지노에도 못 가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 중에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죠. 그동안 트래픽 때문에 정오경 아니면 저녁 7시 이후에만 왕진해야 했던 것을 이젠 아무 때나 막 달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사 50-50 반반이여 일장일단이 있는가 봅니다. 어떻든 우리 교포들이라고 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모국의 이번 총선 결과는 오히려 본국의 국민들보다도 더 크게 마음을 졸였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야당은 정부에서 하는 코로나 방역들마저 실패하도록 온갖 방해는 물론 일부 종교단체를 이용 코로나 확산에 일조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여전히 극우 종교 집단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무시하며 길거리 예배라는 명목으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들에 가해지는 공권력에 앞장서서 종교 탄압이라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를 어찌 공당이라 하겠습니까? 현재 미국에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여당보다 더 국민 지원책을 지원하며 정부 시책에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합의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기득권들이 거대 기업에 무분별하게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트럼프에게 그 방법론을 제시하라는 것일 뿐 예산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죠. 어떻든 미국에서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통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한국의 총선 패배자들은 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는 코로나를 이용한 승리였다고 말입니다. 즉 방역본부와 의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만들어낸 업적을 초기 대응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는 그저 남의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자화자찬으로 공을 가로챈 결과라고 말입니다.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졌다는 말로서 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입니까? 방역에 협조는커녕 신천지 신도들이 추적조사에도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느니 하며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조장시키면서까지 말이죠. 자칭 보수의 심장이라 하는 대구에서 경기도의 절반만큼이라도 능력을 발휘했다면 이런 참패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유구무원이란 고사성어가 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최적의 말이 아닐까요? 심지어 이번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라며 100억간의 총원을 넣으며 문재인 정부를 물고 뜯고 발악을 해대고 있으니 이들의 무식은 하늘을 뚫고도 남을 일일 겁니다. 자국 내의 부정선거라면 자국의 사법부의 이의를 제거해야지 남의 나라에 총원을 놓고 있으니 미국에 살면서도 정말 주류 언론에서 왕창 터뜨리지는 않을까 창피해서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어떻든 최고의 지도자로 세계가 인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곳 교포 사회에서도 훌륭한 국민들이 이뤄낸 업적에 손도 안 대고 코푸는 무능한 지도자라 떠들어대는 인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정상들과 언론들은 바보들이란 얘기인데 그런가요? 여러분, 민족 최대의 수친 임진왜란이 백성과 관리들이 어리석어서 임금인 선조가 도상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순신이 없었다면 승리는커녕 조선이라는 나라가 남아있기나 했었을까요? 물론 임금은 도망가고 백성은 일어나 의병 스스로 또는 관군과 힘을 합쳐 왜군과 싸웠고 심지어 아낙네들조차 치마에 돌을 담아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백성이 잘 싸워 육전에서 승리하고 조선의 거북선과 수군이 잘 싸웠기 때문에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임진왜란 당시 칠천량 해전에서 원규는 이순신이 물려준 조선 수군 및 200여 척의 함선을 모조리 격파당하고 뒤에서 전세를 보고 있다가 도망쳐 나온 경상 우수사 배설의 함선 12척만이 나중에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일본 전함 500여 척 중 300여 척을 격침시키는 주력 함대로서 그 유명한 말씀, 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전투에서 또다시 도망갈 궁리만 하던 배설을 보고 크게 꾸짖어 앞장서 싸우게 만들기도 했고요. 예로부터 명장 밑에 쫄장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균이 12척의 배로 이순신만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코로나 방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초기 대응 시 외국 정상이 한국의 입국 봉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경화 외무장관과의 대화에서 강 장관은 그런 조치는 방역 시스템이 열악한 후진국에서나 하는 방법이라 일갈합니다. 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명장으로서의 마인드여 좋지였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나 이번 코비드-19에 대한 오픈마인드의 방역으로 한국은 일약 방역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리더로서 오히려 속빈 강정인 일본을 넘어서게 된 쾌거를 이룩하게 된 거죠. 한국을 이런 정도로 선전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들 것이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이뤄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한민족에게 보낸 하늘의 큰 선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코비드-19 방역에 대통령은 한 것이 없다고 떠들어댑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도 이순신은 별로 한 것이 없다며 실록에서도 그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던 선조의 짓거리와 어찌도 일이 똑같을 수가 있는지 참으로 패자들의 몰염치와 야비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번 총선의 승리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에 의해 만들어진 승리일 겁니다. 이들의 공약이었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수건사업을 위해 국민들은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조치를 위임기 위한 결과인 것이죠. 나아가 사법개혁까지 말이죠. 사법부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동안 검찰과 언론도 이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민주당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총선 승리를 이뤄냈다고 생각하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제3의 정당에 밀려 소수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외란시 무능한 임금을 대신해 전쟁을 치렀던 개혁의 상징 진보정치의 표상이었던 광해군이 결국 기득권의 구세력에 의해 퇴위됐던 말로와 100여 년 전 나라마저 팔아먹고 부역해온 기득권들의 후예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안녕. 또 봬요.